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취득세 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학습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자, 이게 완전히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완전히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데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린 이 텍스트 유튜브를 보시면서 밑에 보시면 텍스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이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출제 의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총과세가 되겠죠.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을 알아야만이 세금을 구하는데요. 먼저 이때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에 그 금액으로 한다. 예. 그러나 다만 연부 취득시입니다. 연부라고 하는 것은 물건 떼금을 사고 2년 이상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이 연부 취득이 되겠습니다. 연부 취득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입니다. 만약에 제가 2억에 사가지고 3억에 사가지고 1년에 1억씩 결제한다면 1년에 1억이 과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 액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가 바로 연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는 매해 사실상 연부 금액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취득 금액에 계약 금액, 계약 보증금 있죠. 연부 취득할 때 이 계약 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이거 중요합니다. 연부 취득했을 때 계약 보증금도 포함된다. 이것도 2021년 1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거기 그 텍스트 보세요. 연부 취득이란 매매 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2년입니다.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 액식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연부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액입니다. 누가 공시할까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린다는 것이죠.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어요.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았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기준표, 토지가격기준표라든가 주택가격기준표, 토지가격기준표라든가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액이 공시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가격이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그 공시된 가격이란 토지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다. 또 공동주택 가격 또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특별자치시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이 토지가격 기준표라든가 주택가격 기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때 이 시가 표준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시가 표준액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가 표준의 결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과표인데요. 먼저 취득에는 무상승계 취득도 있고 유상승계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다양한 취득들이 있는데 먼저 무상승계 취득의 과표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과세 표준입니다.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는데요.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해 놓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본다는 거죠. 시가. 증여일 때는 이제는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과표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시가니까 매매사례 가격이 있다면 매매사례 가격.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거래가 되니까 매매사례 가격이 많겠죠. 또 매매사례 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고요. 또 공매 처분했을 때 공매가액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공매 처분했을 때 이러한 공매 가격이 있을 때는 이런 금액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이나 공매가액이 있다면 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단 상속에 의한 것은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일 때 증여는 증여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이죠. 증여 계약일 현재 시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란 매매사례 가격이라든가 감정가액이라든가 공매가액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부담보증이라는 게 있죠.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텐데 부담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갚아라 하는 겁니다. 즉 부담보증여란 증여자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자의 채무, 그러니까 여기 증여자가 있고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수중자가 있잖아요. 이때 증여자가 재산 5억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중자는 5억을 받는 건데 이때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3억 있어요.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가 있다면 수중자가 이 채무를 안는 겁니다. 증여자로부터 5억 원 증여를 받는데 증여자의 빚 채무 3억 원을 수중자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는데,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 때 수중자 입장에서는 유상 취득이 3억입니다. 내가 3억을 대신 갚아주니까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이 유상 취득은 3억이고요. 그리고 무상 취득은 2억입니다. 그러면 이 무상 취득도 역시 뭘로?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유상 취득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수중자가 3억을 갚았으니까 3억에 대해서 수중자는 취득세를 내는데, 즉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3억은 유상이고 2억은 무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번에 자세하게 나왔죠. 거기 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 텍스트 한번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에서의 과표를 적용하고, 그렇죠. 유상승계 취득에서의 과표를 적용하고 취득 물건의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 부담액을 뺀, 채무 부담액 3억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에서 과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3억은 유상 취득이고 2억은 무상 취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을 증여했다는 건 이게 바로 뭡니까? 시가란 얘기죠.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세, 시가로 인정한 금액입니다. 매매사례 가격이라든가 감정가액,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시 이것도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출제 의도. 유상승계 취득의 과세 표준입니다. 유상승계 역시 2021년 12월 28일 날 다 지금 개정, 완전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완벽하게 이번에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해설입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입니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대가를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뭐냐?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은 사는 사람이 모든 금액을 다 준 금액이 되겠어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돈 준 겁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실질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한다. 예.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상승계 취득인데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사는 거죠. 아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말이죠. 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시가가 10억짜리를 아들이 8억에 샀다. 인정 않겠다는 거죠. 시가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것도 역시 개정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바로 이것이 이제 부당행위 계산이 되겠는데 이때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한다. 바로 시가. 10억짜리를 8억에 싸게 산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입니다. 자, 상당히 세분화됐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입니다. 원시취득의 과세표준도 이번에 2021년 12월 28일 개정됐는데요. 역시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상승계 취득이 되었던 원시취득이 되었던 원시취득은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시취득일 때요. 역시 법인은 장부를 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취득 당시에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신축했는데 법인은 장부가 있을 것이고 개인은 장부가 없을 텐데 개인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법인은 장부상에 기록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상취득이라든가 무상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원시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원시취득에 대한 과표 특례 규정입니다. 특별한 규정이죠. 특례 규정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했다. 차량과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했습니다. 차량과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상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원시취득인데 특례 규정입니다. 차량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했다면 시가표준액이 되겠고요. 만약에 차량과 기계장비를 유상승계 취득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량과 기계장비를 돈 주고 산 유상승계 취득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차량과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미신고가 되겠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직접 제조 조립했다면 그건 원시취득입니다. 원래 그들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소비자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해가지고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했답니다. 직접 사용했어요.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했다.
그렇다면 뭘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이 다 지금 취득세 과표가 상세하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취득세 과세 표준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라든가 또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